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당시 이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장에게 빨리 사표 내라. 이렇게 블랙리스트 또 압박을 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 만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참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어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묵혀뒀던 수사.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은 이게 혐의가 없어서 그동안 수사를 못 하다가 당선인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그 어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판이 올 초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은 이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어떤 인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장의 어떤 그런 직무평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뭐 해촉하고 이런 일은 어찌 보면 대단히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 일반 그 근로자와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뭔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섣불리 수사를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웠다가 최근에 올 초에 그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유죄 확정, 실형 2년이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라고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줄기를 타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검찰 측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양측의 시각 차이가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어떤 수사, 비슷한 사건이 따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한 사건의 대법원 결과까지 나오고 나서 그걸 지켜보고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건 뭐 평범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사안은 뭔가 애매한 판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법조계에서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사실은 이건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살아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수사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에서 기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법원에 가서 이제 무죄 판결 선고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죄가 안 됨. 이러면서 이제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기소한 쪽에서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리적으로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좀 그런 관측이 좀 나오는 거죠. 네, 지난 25일에 검찰이 이제 산업부 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이어서 바로 어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달아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건 수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물증만 나오면 이거 공소 유지하고 유죄 판결 선고받는 것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지금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당선인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 당시에 고발을 했던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그쪽에서는 오히려 정권 눈치 보느라고 검찰에서 수사를 뭉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좀 압수수색의 그런 타이밍은 늦은 건 맞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수사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밀행성 원칙이라고 해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압수수색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어느 정도 의심만 되면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압수수색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로 이제 인사부서 위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갖고 들어갔다 봐야죠. 그렇죠. 지금 이 범죄 혐의점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어떤 이제 직권 남용
통해서 물러나라고 강요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술은 확보돼 있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공소유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진술만 가지고 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유죄라는 게 결국 형사소송법 우리 헌법상 원칙이 뭔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을 피고인 쪽에서 주장을 했을 때 그러한 염려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무죄가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뒷받침만 할 만한 물증 확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봤고 압수수색은 그런 점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인사 자료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만 발견하면 된다라는 게 검찰 측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사건이 고발된 지가 3년이 지났고요. 이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5년 전의 일입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좀 유력한 증거가 됐던 그 동향 파악 문건 이건 사실 그 사건이 밝혀진 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 문건을 파악했던 것 같은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물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도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네. 특히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라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야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자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이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혐의 자체는 공공기관장들에게 어떤 강요를 통해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그런 범죄 사실에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내가 겪었던 피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할 물증 확보의 수사기관이 좀 태만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특히 이제 이렇게 고소 사건이나 이런 것들 피해자들이 맨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 왜 고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나도록 뭐 그런 노트북 하나 확보를 안 하느냐 이런 일은 정말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늦어도 언제 안에는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예를 식으로요. 들어서 보통 뭐 수사 어떤 고소장 같은 것이 접수되고 나서 뭐 지체 없이 네. 뭐 열흘이라든지 네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의 뭐 탄력적인 운영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가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 접수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범죄가 된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범죄가 안 된다면 지금에 와서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3년 뭐 시점으로부터는 5년이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정부 출범 전에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수사는 마무리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유도신문을 하셨는데 네,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증 확보가 되고 보통은 이제 한 달이라는 그 기한 내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그 경우는 이제 체포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이제 기소하는데 대부분 사건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